오늘은 손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요, 손으로 주고받는 의사소통에 관한 건데요. 말은 입으로 하지만 손으로도 많은 표현을 하며 의사소통을 하죠. 언어적 의사소통과 비언어적 의사소통인데요. 입으로는 청산유수 말 잘하지만 만약에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하는 말과 달리 거칠고 모순적이라면 어떨까요? 물론 한두 번쯤 순간 실수도 할 수 있을 거고요. 본의 아니게 거친 행동을 할 수도 있지만 몇 초의 순간 행동으로 인해서 그러면 그렇지라든가 어머 저런 면이 있었어? 하는 평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의 서거와 왕위를 계승한 찰스 3세 소식에 이목이 집중되었었는데요. 특히 찰스 3세가 즉위식에서 한 행동에 대해서 여러 언론에서 앞다투어 다뤘습니다. 기사 제목은 그랬어요. 짜증 제대로 났다. 찰스 3세 즉위식에서 무슨 일 있었길래. 생중계 중인데 이거 치워. 휘휘. 찰스 3세 손짓에 영국 들썩. 찰스 3세 손짓이 화제. 생방송 중 짜증 포착. 이런 제목의 기사였는데요. 뭘 어떻게 했길래 하고 보니까 바로 손짓 때문이었어요. 기사는 대략 이랬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이 서거하면서 73세의 나이로 왕위를 계승한 찰스 3세가 책상 위에 있던 물건들을 치우라는 듯한 손짓을 하는 모습이 방송을 통해 생중계됐다. 성 제임스 궁에서 열린 즉위식에서 선언문에 서명하는 과정에서 책상에 놓여있던 펜 트레이, 만년필통 치우라고 손짓으로 지시했는데 그때 신경질적으로 손짓을 했던 것이다. 잠시 후 여왕의 장례식을 공휴일로 선포하고 서명하기 위해서 책상 앞에 앉으려다 또 오른쪽을 쳐다보면서 잉크병 앞에서 손을 휘휘 저었다.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몇십 년을 기다려온 즉위식에서 축하를 받아야 함에도 그가 보인 몇 초의 손 행동 때문에 불필요한 갑론을박에 휘말리게 되는데요. 네티즌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는 친절하게 요청할 수도 있었다. 이건 주인과 하인 느낌을 준다. 찰스 3세가 약간 짜증이 난 것 같다. 70년 동안 왕실 일원으로 살아온 모습이 은연중에 나타났다. 이런 식의 반응이었습니다. 한편 다른 네티즌들은 테이블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다. 무거운 잉크병은 잘못된 위치에 있었다. 문서를 들고 자리에 앉으려는 왕을 위해 수행원은 잉크병을 그 자리에 두지 말고 재빨리 치웠어야 했다. 무례한 게 아니다. 찰스 3세가 책상으로 돌아오기 전에 그 물건들이 옮겨졌어야 했다. 이러면서 찰스 3세를 감싸기도 했습니다. 제가 영상을 확인해 보니까요. 카밀라 왕비나 윌리엄 왕자가 사인할 때도 잉크병 때문에 사실 불편해 보이긴 했어요. 하지만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순간에 불편함을 표현하는 방법이 바람직하진 않았다는 것. 어쨌든 이슈가 된 건요. 찰스 3세의 몇 초의 손짓 때문이었다는 건 분명합니다. 가장 오래 준비된 왕 이런 평가와 아울러서 예민한 성격의 그가 영국민의 마음에 들지 의문도 적지 않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었는데요. 손짓 몇 번 때문에 이런 의문이 증폭됐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서명을 위한 준비가 제대로 안 되었거나 마음에 들지 않았던 부분이 있더라도 조금만 부드러운 손짓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손짓에 따라 요청이 되고요. 명령이 되기도 하고요. 짜증으로 비칠 수도 있다는 것을 새삼 확인하게 됐습니다. 손으로 많은 말을 할 수가 있어요. 10개의 손가락으로도 많은 표현을 하죠. 가운데 손가락을 잘못 치켜 들었다가요. 국제적 망신과 비매너의 상징이 된 경우도 있었고요. 검지손가락은 물건을 가리킬 때 사용하기도 하지만 사람에게 검지를 잘못 사용하면 삿대질이 돼서 시비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손과 손가락은요. 많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손을 공손히 모은다라는 말이 있어요. 공손히 모으는 건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아서 아랫배 부분쯤에 놓는 모습을 말합니다. 공손이란 뜻이
말이나 행동이 겸손하고 예의 바르다라고 한다면 우리 동양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잘 살펴보면요, 동서양 막론하고 사람들이 손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율곡에 경몽요결이 있어요. 손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사람의 바람직한 9가지 자세, 구용이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 두 번째가 수용공이에요. 즉, 손을 공손히 하라는 뜻인데요. 손을 공손하게 하는 또 다른 의미는 손을 함부로 하지 않고 의미 있게 잘 사용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인간 신체 부위 중에서 손만큼 빈번하게 사용하는 게 또 없을 정도죠. 손을 사용할 때는 물론이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순간에도 손 자세는 중요합니다. 손철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발표할 때, 서 있을 때, 남의 말 들을 때, 사실 손을 직접 사용하지 않을 때도 손은 그 사람의 많은 부분을 보여줍니다. 의사소통에서는 손짓, 손가락질, 이것이 그 사람의 인격을 가늠하기도 하죠. 우리는 입으로 말을 하지만 손으로도 많은 말을 한다는 것 다시 한번 이번 계기로 알게 됐어요. 내 손짓은 어떤지, 손가락은 어떻게 사용하며 말하고 있는지 돌아본 계기죠. 이왕이면 누가 봐도 이해되는 손짓, 의사소통이 그런 것 아니겠어요? 나를 이해해달라는 말이 아니라 상대에게 닿는 말을 할 때 의사소통이 되듯 내 손 자세도 내 기분대로가 아니라 남에게 비춰질 때를 고려하는 게 인간적으로 배려하는 소통인 것 같아요. 손으로 어깨를 살짝 감싸면 따뜻한 위로의 말로 전해지고 그저 꼭 잡아주는 손에 사랑의 말도 전해집니다. 손짓에 따라 느낌이 다르고 손을 잡아 채듯 잡을 때와 부드럽게 감싸줄 때 확연히 다르죠. 거듭 생각할수록 손은 많은 말을 합니다. 따뜻하고 배려가 담긴 손짓과 손길, 어떤 손짓과 손길로 소통할지 이미 결정했을 거예요. 남의 행동을 보고 비난하고 평가하자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할 수 있는 좀 더 좋은 방법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이 또한 소중한 배움이네요. 감사합니다.